오늘 언급하는 사건, 피해자는 한국 남자 제이라 하겠습니다. 태국 여자는 인연이라 칭합니다. 라이언 상말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태국 여자 인연은 정말 나쁜 지지배이더군요. 한마디로 한국 남자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다시피 한 아주 나쁜 태국 여자의 전형이라 보이는 못된 년입니다. 도박에 빠져 한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나쁜 년, 파타야 사건, 짠야락 같은 인간도 있고, 한국 남자가 남긴 마지막 재산 중 짠야락이 혼자 꿀꺽한 빌라 외에 콘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긴 하였지만 결국 라이언이 콘도를 처분하여 한국에 계신 연세 드신 부모님께 송금까지 사히 마쳤습니다. 빌라 매매 대금은 약 1000만 바트, 콘도 매매 대금은 6.25란 바트, 625만 바트죠. 거의 반반씩 약정을 한 계약서가 있으니 부모님께 그년이 더 내놓아야 계산이 맞는 겁니다. 매매를 끝나고 나니 연락이 오더군요. 콘도를 팔았으니 잭에 대한 횡령죄 부분은 취하를 해주시죠. 라이언,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줘야 할 게 더 있잖아. 그러니 약속된 재판 일자에 만나서 나머지를 어떻게 드릴 건지 판사 앞에서 정리하고 당신 혐의를 취하해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한국인에게 나쁜 짓을 한 태국 여자들 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런 짓 안 하죠. 여러 종류의 사건, 여러 종류의 못된 태국 여자들이 있는데 참 그렇다고 라이언이 태국 여자를 마구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 그런 못된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될 뿐이지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죠. 하여간 파타야 사건 짠야라보다 더 못된 년이 바로 이 년입니다. 2018년부터 무려 최근 2024년까지 무려 6년 이상 가지가지로 남자를 이용하면서 돈을 뜯어간 정말이지 못돼 처먹은 년이더군요. 한국 남자 제이와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처음에는 남자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오디라고 하더군요. 오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투자를 하면 매월 30% 수익을 나게 해주겠다고 꼬드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가 말하든 지나치게 많은 수익은 거짓부렁입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에서 고소득 보장 이런 거에 좀 빠지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별 이유 없이 지나치게 내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속셈을 가진 인간이 대부분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많은 수익,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야 할 테죠.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걸음이 바로 이 점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들 하시죠. 30% 이상 수익이 나는 걸 왜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그냥 지가 먹고 말지. 인연은 참 지능적이더군요. 우선 투자를 하게 유도하여서 돈을 수차례 보내고 나서 수익금요? 당연히 한 번도 준 적이 없죠. 수익금 안 주냐 하니 태국에서 돈을 받을 게 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소송 비용 등을 핑계로 다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등등 온갖 구실을 들이밀면서 돈을 요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을 받으려다 보니 이런 돈을 다시 보내게 되고 인연은 이런 남자의 심리를 마구마구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적게는 몇만 바트에서 몇십만 바트까지 2018년에만도 5차례, 19년에는 또 5차례 조금 시간에 뜸을 들이는데 한국에 같이 있다가 태국으로 들어갔으는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추가로 소송 비용이 더 필요하다. 검사에게 돈을 주어야 소송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 상대 피고 회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는데 출장을 가야 하는데 말이다. 변호사 출장 비용이 필요하다. 하청말이지 막 갖가지 구실을 만들었더군요. 500만 바트가 들어있는 통장 사진을 보내오면서 돈을 받으면 송금하라고 변호사에게 지시하겠다면서 다시 소송 비용 추가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준 돈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보내주던 제이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곤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그러자 2023년에는 소송에 이겼다 하면서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연락을 시작하는데요. 12월에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또 돈을 요구합니다. 이젠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어. 파산 지경이야. 저희가 돈을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악질적인 여자는 문서까지 위조를 합니다. 방콕에 있는 룸피니 경찰서 경찰 조서를 보내왔는데요. 경찰서에서 돈 줄 사람과 합의를 하였으니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은행에서 예치금을 넣으라고 한다. 이 한국 남자도 반신반의하면서 돈을 보내주기 전에 라이언 로펌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은행에서 예치금을 넣어야 돈을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보이스피싱에 걸맞는 수준인 겁니다. 게다가 그 경찰 조서를 가지고 룸피니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연이 돈을 주어야 하는 가해자였는데 말입니다. 조서 일부를 위조해서 지가 주기로 합의한 걸 살짝 이름을 바꾸어서 수령자이냐, 지가 받는 걸로 바꾸어서 위조를 한 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도 한때 같이 살기까지 한 사람에게 가지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다가 문서 위조까지 해버린 아주 못돼 처먹은요, 수많은 사건을 접해보고 못돼 처먹은 태국 여자들도 많이 본 라이언이지만, 이 여자는 극최상의 수준으로 못돼 처먹은 년이었던 겁니다. 법원에 소장을 넣었습니다. 소장을 넣어도 나타나지 않았죠. 지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 아예 잠적을 해버립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제 이녀는 잡힐 때까지 평생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태국 여자들, 제대로 된 여자, 정상적인 여자는요, 남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했더랬죠. 깽짜의 정신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빌려달라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한국 남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만난 태국 여자가 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비너이죠. 불법 체류하다 추방되고 나서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한국 남자로서는 여러 가지 연민의 정도 있고 또 반드시 갚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답니다. 평소에도 약간의 도움을 안 준 것도 아니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외국에 다시 일하러 가야 하는데 비자 비용이 없다. 아들 레미가 부원나 절에 들어가는 행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좀 도와주면 꼭 갚겠다면서 돈을 가져갔지만, 여자가 다른 생활비랑 돈줄이 되는 말레이시아 남자를 만납니다. 그 사실을 남자가 알게 되고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갚아야지 하였지만 태국 여자들 가져간 돈 19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가 외국인인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소비대차 돈을 차용해 준 거라 형사건이 될 수 없이 민사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보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여자에 대한 괘씸한 생각, 배신감 등이 들다 보니 돈이 더 들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서 이 태국 여자를 좀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거리가 너무 먼 지역에 있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똥 밟았네 생각하시는 게 낫겠다고 라이언조차 그리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태국 여자, 태국인들 주머니에 들어간 돈 다시 내뱉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돈 줄 땐 그냥 이 여자를 사랑하니,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으니 그냥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없는 돈으로 생각해야 정신건강에 좋은 겁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닐 테죠. 돈을 주고자 할 때 주기 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계약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 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될 테고, 야, 이 돈 꼭 변제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태국 여자를 만날 때 현명하게 만나자는 겁니다. 바보같이 당하지는 말고 내가 현명한 남자라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되는 태국 여자의 입장에서도 야, 이 남자는 똘똘하다, 현명하다, 내가 만나서 나를 맡겨도 되는 남자구나 하는 정도라도 알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언이었습니다.